70대가 말하는 자녀보다 고마운 5가지 존재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50대와 60대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20년 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은 노후의 진짜 비밀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런 현실적인 노후 정보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더 많은 50대, 60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여러분 주변의 동년배 친구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니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어야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78%가 일주일에 자녀와 만나는 시간이 2시간도 안 된다고 합니다. 반면 이웃이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이 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전국의 70세 이상 어르신 500분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상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정말 고맙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매일 안부를 묻는 이웃입니다. 72세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 할머니는 서울에 사는 두 아들이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69세 최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치시면 어김없이 안부를 묻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잘 잤는지, 몸은 어디 아픈 곳 없는지, 약은 제때 먹었는지 챙겨줍니다. 박 할머니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병원에 가보라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 할머니는 직접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 주고 죽을 끓여서 가져다 줬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은 걱정은 해주지만 몸으로 실천하는 건 이웃이라고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옆집에 사는 분과 얼마나 친하신가요? 혹시 이름도 모르고 지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70세가 되면 이웃이 생명줄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단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택배를 대신 받아주고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이런 관계가 20년 후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 갈 때 함께 가주는 친구입니다. 68세 김철수 아저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 아저씨는 당뇨병으로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가야 합니다. 딸에게 병원 간다고 하면 조심하라는 말만 합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세 이만수 아저씨는 김 아저씨가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가줍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도 두 사람이 함께 들으니까 놓치는 내용이 없습니다. 처방전도 함께 확인하고 약국에서 약 받을 때도 복용법을 다시 한번 체크해 줍니다. 김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결과만 궁금해하지만 친구는 과정을 함께 해준다고요.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병원 동행률이 가족보다 친구가 30%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지만 은퇴한 또래 친구들은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몸이 아플 때 함께 병원에 가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계신가요? 만약 한 명도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등산 모임, 탁구 모임, 종교 모임 어디든 좋습니다.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세 번째는 마트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는 젊은 직원입니다. 74세 정말자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 쌀 10kg, 화장지 한 박스, 세제 등 무거운 물건들을 사면 집까지 들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마트 직원인 28세 박민수 씨가 매번 차까지 들어다 줍니다. 정할머니가 손자에게 무거운 물건 좀 들어달라고 부탁했을 때는 허리 아프다며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직원은 웃으면서 기꺼이 도와줍니다. 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한테는 미안해서 부탁하기 어려운데 직원분은 일로 도와주니까 마음이 편하다고요. 실제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고령 고객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미리 파악해두세요. 단골 가게를 만들고 직원들과 친해지는 것도 중요한 노후 준비입니다. 네 번째는 혼자 식사하지 않게 해주는 경로당 친구들입니다. 66세 한영희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나가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습니다.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71세 김옥분 할머니, 69세 송미자 할머니와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반찬을 나눠 먹고 몸이 아프면 챙겨주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줍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혈육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요. 혼밥족이라는 말이 있지만 70세가 넘으면 혼밥이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 섭취가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함께 먹으면 식욕도 좋아지고 대화도 나누면서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50대부터 미리 나가서 관계를 만들어두면 나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5번째는 응급 상황에서 즉시 달려와 주는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75세 조기남 할아버지는 새벽 2시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45세 김영호 씨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조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줬습니다. 조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했을 때는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어서 바로 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은 아파트 안에 있어서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조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거리가 곧 생명이라고요. 많은 아파트에서 톡 끊어인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본인의 상황을 미리 알려두고 응급 연락망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보다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섭섭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자녀들을 원망하거나 섭섭해할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직장과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더욱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재 40대, 50대 직장인들의 주당 근무 시간이 평균 52시간입니다. 여기에 자녀 교육, 배우자 돌봄까지 더하면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다양한 관계망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이웃, 친구, 지역사회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후를 성공적으로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70세 이상에서 행복도가 높은 그룹은 평균 15명 이상의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 우울증이나 고독감을 호소하는 그룹은 평균 3명 이하였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인간관계의 다양성이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50대, 60대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지금, 미래를 위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부터 시작하세요. 아파트 승강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공동 현관에서 마주치면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작은 관심이 큰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취미 활동을 통한 친구 만들기입니다. 등산, 게이트볼, 당구, 노래교실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세요. 이런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연락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자원봉사, 종교활동, 동네 봉사단체 등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도움을 받는 관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단골 가게를 만들어 두세요. 미용실, 식당, 약국, 마트 등에서 직원들과 친해지세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시설을 미리 알아두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파악해두면 나중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70세가 되어서 갑자기 친구를 사귈 수는 없습니다. 건강할 때, 활동할 수 있을 때 미리 관계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분들을 보면 50대부터 인간관계에 투자했습니다. 경제적 준비만큼 관계적 준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실천했습니다. 반대로 노후의 외로움을 겪는 분들의 특징은 젊을 때 일과 가족에만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면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시나요? 자녀들에게만 의존하며 눈치 보는 노후인가요?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노후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50대, 60대인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이웃에게 인사하기, 취미 모임 알아보기, 경로당 방문하기 중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매일 안부를 묻는 이웃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지금부터 이웃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세요. 2. 병원 동행이나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또래 친구들을 만드세요. 3.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골 가게와 직원들과 친해지세요. 4. 혼자 식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5. 응급 상황에 대비해 관리사무소나 지역 서비스와 연락망을 구축해두세요. 6.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세요. 7. 50대, 60대인 지금이 인간관계 투자의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세요. 8. 경제적 준비와 함께 관계적 준비도 노후 계획의 핵심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2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